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 62세 치과 의사입니다.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온 치과 의사로서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임플란트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는 수백만 원짜리 임플란트를 환자들에게 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잇몸이 심하게 내려앉아 임플란트 3개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드렸습니다. 최소 450만 원 이상 듭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진료 중에 제가 가볍게, 정말 가볍게 한마디를 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비용은 5천 원밖에 안 듭니다. 그때는 저도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분이 다시 내원하셨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녹아내렸던 잇몸이 되살아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임플란트보다 훨씬 강력한,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5천 원의 비밀. 10명 중 9명이 모르는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잇몸과 치아가 훨씬 튼튼해질 것이고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보다 3배는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잇몸병을 가볍게 여기다가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였습니다. 환자분들 대부분은 잇몸이 좀 붓거나 피가 나는 걸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세요. 그런데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들을 보면 60세 이상 10분 중 8분은 잇몸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중 절반은 본인이 잇몸병인 줄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양치할 때 피 조금 나는 거, 입 냄새가 심해지는 거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잇몸병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잇몸에 생긴 세균이 어디로 갈까요? 입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 중에 심장마비로 급히 돌아가신 환자의 심장을 검사했더니 잇몸에서 나온 세균이 그대로 검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치아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잇몸병이 있는 분은 당뇨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왜냐하면 잇몸 염증이 몸 전체의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치매 역시 무관하지 않습니다. 잇몸 세균이 뇌혈관을 타고 뇌로 들어가면 뇌세포를 손상시켜 기억력 저하나 치매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잇몸병 환자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3배나 높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뇌졸중, 폐렴, 심지어 암까지 잇몸 세균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피나는 잇몸 하나가 사실은 온몸을 위협하는 폭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잇몸이 좀 시리네? 하고 느낄 때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예요. 특별한 통증이 없으니까 방심하게 되고 결국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으로 터져버립니다. 제가 기억나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광주에 사는 69세 남상호 어르신이셨는데요. 평소 치과 진료를 거의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치아가 조금 흔들리고 잇몸이 붓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폭발적으로 올라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만성 잇몸병이 몸 전체에 염증을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당뇨가 심해진 것도 면역력이 약해진 것도 다 잇몸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보는 장면입니다. 임플란트가 필요한 분들의 대부분은 사실 오래 방치된 잇몸병이 근본 원인이에요. 잇몸이 건강했더라면 임플란트까지 갈 일도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잇몸병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치아만 잃는 게 아니라 심장, 뇌, 심지어 전신 건강까지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백만 원짜리 임플란트 대신 단돈 5천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걸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그냥 가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의약품이고 치과에서 수술 후에 실제로 처방하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알려주고 효과를 확인한 5가지 핵심 비법을 차근차근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 칫솔 혁명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임플란트를 막아내는 첫 번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황금시간 가글법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특별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칙입니다. 대부분 가글을 언제 하시나요? 양치 끝내고 바로 하시죠?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본 결과 10분 중 9분이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가글을 하고 계셨습니다. 왜 문제일까요? 치약 때문입니다. 치약에는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품을 내는 성분인데 이게 입안에 남아있으면 가글액 속 성분과 서로 싸워버려요. 마치 청소부 2명이 같은 방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청소하다가 방을 더 어지럽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가글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해야 할까요? 정답은 잠자리에 들기 바로 직전입니다. 양치를 하고 최소 30분은 지난 뒤 밤에 자기 전에 딱 한 번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어 입안이 마르기 때문에 세균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야말로 세균들에겐 천국 같은 시간이죠. 이때 강력한 가글로 방어막을 쳐주면 세균들이 번식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환자에게 적용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는 72세 김순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20년 동안 양치만 하면 잇몸에서 피가 나서 고생하셨는데 그동안 가글을 늘 양치 직후에만 하셨습니다. 효과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제가 할머니 잠자리 들기 전에 해보세요. 양치 끝내고 30분 이상 지난 다음에요.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피가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20년 고생이 일주일 만에 사라질 수 있나요? 바로 황금 시간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입에 넣고 10초 만에 뱉어버리면 안 됩니다. 최소 1분은 입안에 머금고 있어야 효과가 나옵니다. 1분이 길게 느껴지죠? 그런데 실제로 시계를 보면서 하면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처음엔 30초도 힘들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하면 1분이 습관처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글 후에 절대 물로 헹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쓴맛이 싫다고 물로 헹구는데 그렇게 하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가글 성분이 밤새 입안에 남아 있어야 세균을 제대로 죽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박철수 어르신은 클로르헥시딘 가글을 한 달 동안 매일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오셨습니다. 확인해보니 가글 후에 늘 물로 헹구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절대 헹구지 마세요 라고 알려드리자 그 다음 주부터 눈에 띄게 잇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시간 가글법 3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치 후 최소 30분이 지난 잠자리 직전에 가글할 것, 최소 1분은 입안에 머금고 있을 것, 가글 후 물로 헹구지 말 것.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 잇몸 건강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사실 임플란트로 가는 길의 절반은 이런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지 못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황금시간 가글법을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2번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평소에 소금물 양치를 해 보셨을 겁니다. 잇몸이 안 좋으면 소금물로 가글하라는 말 참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잘못하면 오히려 잇몸을 더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죽염입니다. 죽염은 일반 소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소금은 바닷물을 그냥 말려 만든 거지만 죽염은 대나무 통에 소금을 넣고 1000도가 넘는 불에서 9번 이상 구워낸 것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소금 속의 독성 물질은 사라지고 대신 몸에 좋은 칼슘,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죽염은 단순히 간을 맞추는 소금이 아니라 잇몸 염증을 가라앉히는 천연 약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치하실 때 치약만 쓰지 마시고 치약 위에 죽염 가루를 콩알만큼 살짝 묻혀서 닦아보세요. 중요한 건 양이에요.
죽염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많이 쓰면 잇몸을 자극해서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콩알 크기 정말 조금만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닦는 방법도 포인트예요. 빡빡 문지르지 마시고 마치 아기 피부를 쓰다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아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구에 사는 69세 이영희 할머니는 15년 동안 소금물 양치를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잇몸이 점점 더 아프고 피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 일반 소금을 너무 진하게 타서 쓰신 게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소금이 잇몸을 자극해서 더 악화된 겁니다. 제가 죽염을 추천드리면서 양은 아주 조금만 마사지하듯이 닦으세요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2주 뒤에 오신 할머니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선생님, 15년 동안 고생한 게 이렇게 빨리 좋아질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죽염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됐습니다. 실제 대학병원 연구에서 잇몸 염증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죽염을 사용한 그룹이 일반 소금물 그룹보다 회복 속도가 훨씬 빠르고 효과도 10배 가까이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잇몸에서 피가 나는 환자들에게는 효과가 확실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죽염 양치 후에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헹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찬물은 잇몸을 수축시켜서 죽염 성분이 잘 흡수되지 않거든요. 반대로 미지근한 물은 잇몸 혈관을 열어줘서 죽염 성분이 더 잘 스며들게 합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즘 마트에서 파는 죽염 중에는 가짜도 많습니다. 그냥 색깔만 바꾼 소금이죠. 반드시 한의원이나 믿을 수 있는 건강식품점에서 판매하는 정식 죽염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500지 한 통을 사면 6개월은 쓰실 수 있으니까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창원에 사는 74세 박만식 어르신도 제 환자셨는데요. 양치할 때마다 피가 멈추질 않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죽염 양치를 권해드렸더니 단 사흘 만에 피가 멈추고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르신이 이게 정말 소금 맞아요? 약보다 더 낫네요 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예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죽염 비법 3가지 원칙입니다. 치약 위에 죽염 콩알만큼만 묻혀서 쓰기. 빡빡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기. 끝나고 나서는 미지근한 물로 헹구기.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수십만 원짜리 잇몸 치료 못지않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려면 운동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아시죠?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잇몸도 운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잇몸이 왜 운동을 해요? 하고 웃으시는데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혈액순환이 중요하듯 잇몸에도 혈액순환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잇몸으로 가는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쪽에 녹이 껴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것처럼요. 혈액이 잘 돌지 않으니 잇몸이 영양 부족에 걸리고 그러다 보니 피가 나고 붓고 약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단순합니다. 혈액순환을 다시 살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이름하여 3분 잇몸 운동입니다. 비용 하나도 안 들고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 검지손가락 끝으로 잇몸을 꾹 눌러주세요.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누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손가락을 톡 하고 튕겨주세요. 마치 피아노 건반을 가볍게 누르는 것처럼요. 윗잇몸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쭉, 그 다음 아랫잇몸도 같은 방법으로 쭉 튕깁니다. 전체 다 해도 3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 간단한 자극이 잇몸 혈관을 넓혀주고 피가 잘 돌게 해줍니다. 마치 마사지샵에서 마사지 받으면 근육이 풀리듯 잇몸도 금세 활력을 되찾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까? 울산에 사는 71세 최갑순 할머니는 사과도 못 드실 정도로 잇몸이 약했습니다. 치과에서는 임플란트를 권했지만 할머니는 무섭다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3분 잇몸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하셨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하셨습니다. 한 달 뒤 오셨을 때는 놀라울 정도로 잇몸색이 건강한 분홍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과를 베어 물며 선생님, 손가락 하나로 기적이 일어났네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손톱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손가락 끝으로만 하셔야 해요. 세게 누르지 말고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자극 주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일주일 정도만 해보시면 습관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운동 타이밍까지 정해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만 해도 하루 종일 잇몸에 활력을 주고 밤에는 회복을 도와줍니다. 또 다른 사례 하나 드릴까? 광주에 사는 66세 김철호 어르신은 20년 동안 앞니가 흔들려서 늘 불편했습니다. 처음엔 운동이 귀찮다고 하셨는데 부인께서 옆에서 챙겨주셔서 한 달간 꾸준히 하셨어요. 그 결과 20년 동안 흔들리던 앞니가 단단해졌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쉬운 게 효과가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효과를 더 높이는 비법도 있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따뜻한 물로 입을 헹구고 하시면 잇몸 혈관이 열려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잇몸도 근육처럼 훈련하면 강해집니다. 3분만 투자하세요. 임플란트 수술 때에 오를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돈 한 푼 안 들고도 잇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네 번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다시마 영양제 비법입니다. 아마 다시마 하면 대부분 국물 낼 때 쓰는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 다시마는 잇몸 건강에 필요한 천연 영양제가 그대로 들어있는 보물입니다. 다시마에는 알긴산이라는 끈끈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잇몸에 붙어서 염증을 막고 상처 난 잇몸을 빨리 아물게 합니다. 마치 잇몸에 천연 밴드를 붙여주는 것과 같아요. 게다가 다시마에는 칼슘, 요오드,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칼슘은 잇몸뼈를 단단하게 해주고 요오드는 세균을 잡아주며 마그네슘은 잇몸 속 염증을 진정시켜줍니다. 쉽게 말해 비싼 영양제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다시마 하나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말린 다시마를 손가락 한마디 크기로 잘라서 하루에 한 조각씩 입에 넣고 10분 정도 천천히 녹여 드시면 됩니다. 꼭 씹지 말고 그냥 입안에서 녹이듯이 두세요. 그러면 다시마의 좋은 성분들이 침을 통해 잇몸에 직접 닿아 영양을 공급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전주에 사는 73세 정순옥 할머니는 밥만 먹으면 잇몸이 아파서 매일 영양제를 챙겨 드셨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이상을 쓰고 계셨죠. 그런데 제가 다시마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의심하셨지만 비용이 거의 안 드니까 한번 해보셨습니다. 매일 아침 다시마 한 조각씩 10분 동안 입에 물고 계신 거죠. 한 달 뒤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밥 먹을 때 아프던 게 사라졌고 잇몸 출혈도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15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다시마가 더 좋아요. 학문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다시마 성분이 잇몸 염증을 70% 이상 줄여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돈 들여서 약을 먹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뜻이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시마에는 요오드가 많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 많이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손가락 한마디 크기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복일 때 흡수가 잘 되고 잇몸에 직접 붙는 효과도 더 큽니다. 그리고 다시마를 물고 난 뒤에는 바로 물을 마시지 마세요. 성분이 씻겨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항에 사는 68세 김영수 어르신도 이 방법으로 큰 효과를 보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바닷냄새 나는 걸 왜 먹어야 하냐며 거부하셨지만 부인 권유로 3개월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 결과 수십 년 동안 흔들리던 치아가 단단해지고 잇몸 출혈이 줄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값싼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며 지금은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싼 영양제만 찾을 필요 없습니다. 슈퍼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두꺼운 자연산 다시마 한 봉지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습관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마 영양제 비법은 이렇습니다. 두꺼운 자연산 다시마를 손가락 한마디 크기로 자른다. 식사 30분 전에 하루 한 조각,
10분간 입안에서 녹인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 상담 후 실천한다. 여러분,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까지 가는 길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핵심은 바로 칫솔 혁명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배운 모든 방법을 다 지켜도 칫솔 하나 잘못 쓰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뻣뻣한 칫솔로 이를 세게 닦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딱딱한 칫솔로 세게 닦아야 개운하다. 그런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마치 거친 수세미로 비단 천을 문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엔 깨끗해 보이지만 결국 천이 다 찢어지죠. 잇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미세모 칫솔, 초극세모 칫솔 같은 부드러운 칫솔로 바꾸셔야 합니다. 마트에 가시면 사프트, 부드러운 모라고 적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가격도 2,000원, 3,000원 정도로 부담이 없어요. 자, 칫솔을 바꿨다면 이제 중요한 건 양치 방법입니다. 힘을 빼고 마치 아기 머리카락을 쓰다듬듯이 가볍게 쓸어내듯이 닦아야 합니다. 치아와 잇몸 경계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내듯이요. 절대 좌우로 막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잇몸이 더 빨리 닳아버립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70세 박정숙 할머니는 평생 뻣뻣한 칫솔로 세게 닦으셨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할머니는 열심히 닦았는데 왜 잇몸이 이렇게 아프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부드러운 칫솔로 바꿔드리면서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오셨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선생님, 신기하게도 잇몸이 안 아파요. 양치가 즐거워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칫솔 교체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36개월씩 같은 칫솔을 쓰십니다. 하지만 칫솔모가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세균 제거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3주에 한 번씩 칫솔을 바꾸라고 말씀드립니다. 임플란트 비용을 생각하면 칫솔 몇 개 값은 아깝지 않죠. 실제로 인천에 사는 67세 이만수 어르신은 칫솔을 6개월 이상 쓰셨습니다. 아직 멀쩡한데 왜 버리냐 하셨죠. 그런데 교체 주기를 3주로 줄이자 한 달 만에 입 냄새가 크게 줄고 잇몸 출혈도 사라졌습니다.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칫솔 하나가 이렇게 중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또 하나, 칫솔 보관법도 꼭 기억하세요. 욕실 안처럼 습한 곳에 두면 세균이 금방 번식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세워두고 칫솔 캡은 완전히 건조된 다음 씌우는 것이 좋습니다. 습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캡을 덮으면 세균이 더 잘 번식하거든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칫솔 혁명의 4가지 원칙입니다. 뻣뻣한 칫솔은 버리고 반드시 부드러운 칫솔 사용하기. 양치는 힘을 빼고 위아래로 쓸어내듯이 하기. 칫솔은 3주마다 교체하기. 보관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건조 후 캡 씌우기. 여러분, 이 작은 습관 변화가 임플란트를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칫솔 하나만 제대로 바꿔도 치과에 오실 일이 절반은 줄어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잇몸이 약해지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임플란트로 가야 한다고들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깨달은 건 딱 하나예요.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 대부분은 작은 생활 습관만 바꿨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5가지 기억하시죠? 황금 시간 가글법 양치 직후가 아니라 잠자리 들기 전 최소 30분 이상 간격 두고 1분간 머금기, 그리고 물로 헹구지 않기. 죽염 양치 일반 소금 대신 죽염 콩알만큼 아기 피부를 만지듯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기. 3분 잇몸 운동 손가락 끝으로 톡톡 자극해서 혈액순환 살리기. 아침 저녁 하루 2번이면 충분. 다시마 영양제 하루 한 조각. 식사 30분 전에 입에 물고 10분간 녹여 잇몸에 직접 영양 공급하기. 칫솔 혁명 뻣뻣한 칫솔은 버리고 부드러운 칫솔로 쓸어내듯 양치,
3주마다 교체, 통풍 잘 되는 곳에 보관하기.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수백만 원짜리 임플란트 대신 단돈 5천 원으로 평생 건강한 잇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느냐? 제 환자분들이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잇몸에서 피가 20년간 멈추지 않던 분이 일주일 만에 좋아졌고, 사과 한 입도 못 드시던 어르신이 다시 꿀꺽 베어물 수 있게 됐습니다. 잇몸 때문에 늘 우울하던 분이 가족과 마음껏 고기를 씹으며 웃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생활습관의 힘입니다. 여러분, 잇몸병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특별한 신호도 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방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치아만 잃는 게 아니라 심장병, 치매, 뇌졸중 같은 전신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의사로서 가장 기쁠 때는 언제일까요? 환자분이 치료받고 웃으면서 선생님 덕분에 살았다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더 기쁜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환자분이 아예 큰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는 것을 볼 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길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밤부터 실천하세요. 약국 가셔서 클로르헥시딘 각을 하나 사시고 마트에서 부드러운 칫솔 하나 바꾸세요. 그리고 부엌에서 다시마 한 장 꺼내 잘라 놓으세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잇몸 건강은 돈이 아니라 습관이 지킨다. 여러분, 임플란트는 마지막 수단이지 첫 번째 선택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 치아와 잇몸을 지키는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비법을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황금시간 각을, 주겸 양치, 아니면 칫솔 교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치과 의사 박준호였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웃음을 지키는 게 제 소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꼭 남겨주세요. 그 다짐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겁니다. 임플란트 걱정 없는 인생,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감사합니다.